세계 최대 은행 JP모건에서 올해 폭락장을 예고하면서 고객들에게 주식 매수를 경고를 해온 마르코 콜라노비치라고 하죠. 글로벌 시장 수석 전략가가 사임했습니다. JP모건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죠. S&P 500 지수 가장 낮게 잡았어요. 4,200으로. 지금 다 5,500, 5,600, 6,000까지 지금 예상을 하는데 4,200. 세계 최대 은행이에요. JP모건이 시가총액 1등 금융주입니다. 근데 여기에 글로벌 시장 수석 전략가예요. 마르코 콜라노빅. 이 콜라노비치 전략가는 현재 월가에서 얼마 남지 않은 대표 비관론자입니다. 하지만 올 들어서 S&P 500 지수가 인공지능 열풍,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등에 따라서 수십 차례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오늘도 0.5% 상승해서 5,537 기록했습니다. 5,500을 완전히 넘어섰습니다. 현재 연중 상승폭이 16.75%에 이릅니다. 블룸버그는 콜라노비치가 19년간 몸을 담았는데 JP모건을 떠나게 된 것은 최근 2년간 주식시장에 대해서 재앙적으로 어긋난 투자 전략을 제시한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해 11월 S&P 500 지수의 2024년 말 목표 주가 4,200으로 제시한 뒤 현재까지 이것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브리핑 때 몇 번 말씀을 드렸었죠. JP모건 4,200으로 제일 낮게 지금 잡고 있어요. 하지만 S&P 500 지수가 지난 2월 사상 첫 5,000선을 돌파한 뒤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이제는 5,500선까지 터치했습니다. 그의 예측이 적중을 하려면 S&P 500 지수가 연말까지 현재보다도 24% 이상 떨어져서 약세장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JP모건이 이렇게 비관론을 고수하고 있는 사이 월가의 다른 주요 투자 은행들은 연말에 S&P 500 전망치를 계속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이 물가 상승이 서서히 둔하고 있는 데다가 인공지능 열풍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이 낙관론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콜라노비치 전략가는 지난 3월 고객 투자자들에게 현재 증시 상승세가 1990년대 후반 닷컴 붐, 코로나 팬데믹 이후 열풍을 연상시킨다고 했습니다. 증시에서 금리 인하 지연이 강조됐던 4월에 3주간 이어진 조정을 두고서는 매도세의 시작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올 3월에서 4월 한동안 하락을 했었죠. 그때 말이죠. 매도세의 시작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치고 올라왔죠. 5월 들어서 다시 상승세를 보이니까 포트폴리오가 타격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도 고금리, 고물가,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주식을 매수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주식을 매수하지 말 것을 공고했어요. 지난달에는 엔비디아 등 몇몇 대형주 위주로 시장이 상승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불길한 신호였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현재 연말 S&P 500 지수 목표치 5,200 밑으로 예측하는 주요 금융사는 JP모건이 유일합니다. 다 5,200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콜라노비치가 이끄는 JP모건이 비관론을 고수하는 사이 월가의 다른 주요 투자 은행들은 연말 S&P 500 목표 지수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에버코어 ISI는 지난달 기존 4,750에서 6,000으로 대폭 올려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시티그룹도 6,000으로, 골드만삭스, UBS는 각 5,600으로 올렸습니다. 월가의 또 다른 비관론자로 알려진 모건 스탠리의 마이크 윌슨 최고 투자 책임자도 황소로 입장을 선회했거든요. 그는 내년 2분기 S&P 500 지수 목표치를 5,400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콜라노비치는 과거 정확한 시장 예측으로 영화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현명한 마법사 간달프라는 이름까지 얻었어요. 시장을 움직이는 남자라는 별칭을 얻기도 한 사람이에요. 그는 또 팬데믹 공포로 시장이 무너지던 시기 증시 반등을 정확히 예측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콜라노비치는 사내 메모에서 다른 기회를 찾으려 한다면서 떠났고 주요 외신의 논평 요청에는 응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마존 창업자 겸 회장인 제프 베이조스와 엔비디아의 창업자 겸 최고 경영자인 젠슨 황이 최근에 주가가 초강세를 보이니까 보유 주식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베이조스 회장은 지난 2일 장 마감 후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서 50억 달러, 약 6조 9천억 원 상당의 아마존 주식
2,500만 주를 매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신고 자료에 따르면 매도는 이르면 당일인 2일에도 가능했었습니다. 이날 아마존 주가가 1997년 상장 이후 최고가인 $200로 마감했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성장세로 인해서 아마존 클라우드 사업의 수혜도 예상이 됩니다. 아마존 올해 들어서 지금까지 32% 상승했습니다. 베이저스는 매각 이후에도 아마존 전체 유통 주식의 8.8%인 약 9억 1,200만 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2월에도 약 85억 달러 상당의 주식을 내다 팔았습니다. 2021년 이후로는 그의 첫 매각입니다. 블룸버그의 재산 지수에 따르면 그는 순자산이 2,216억 달러, 약 306조 원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부자입니다. 우주 탐사 기업인 블루 오리진과 유력 매체인 워싱턴 포스트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AI 반도체의 선두주자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도 지난달 11억 6,900만 달러 상당의 주식 30만 주를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SEC에 제출된 자료를 인용해서 젠슨 황 CEO가 지난달 한 달간 이런 규모의 주식을 팔았다면서 주식 처분 시점은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3조 달러를 처음 넘었을 때였다고 전했습니다. 황 CEO는 앞서서 내년 3월까지 엔비디아 주식 60만 주를 팔겠다는 계획을 잡아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매각은 이 계획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황 CEO는 2020년 초부터 스탁 옵션을 포함해서 주식을 매도하고 있고 그 규모는 지난달 매도분을 포함해서 약 11억 달러에 달합니다.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에 따르면 젠슨 황 CEO의 재산 가치는 총 1,130억 달러, 156조 7천억 원으로 전체 13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는 엔비디아 전체 발행 주식의 약 3.5%를 보유 중에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황 CEO를 포함해서 엔비디아 임원들이 올해 상반기에 대거 주식을 매도했고 매각 규모는 7억 달러가 넘는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1분기에는 베이저스 외에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CEO, 빅데이터 분석기업 팔란티어의 공동 창업자 피터 티에일 등도 보유 주식 매도에 나섰고 주가가 정점에 이르렀다는 신호라는 지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미국 증시 브리핑을 접하고 있습니다. 이게 매일매일 차곡차곡 여러분들 머리에 쌓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나오고 있는 수많은 주식, 금융, 경제, 이 국제사회 관련 이런 수많은 기사들 중에서 투자생활 중인 우리가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또 일반 상식 수준 업그레이드 차원에서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는 시대 감각을 지니기 위해서 이런 등등의 목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리고 꼭 알아야 할 우리의 투자금과 직결이 되는 이런 내용들을 선택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장이 열리지 않으니까 그 다음날 매주 일요일과 월요일을 제외한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는 미국 증시 브리핑을 통해서 하루하루 정보, 지식, 교양, 또 재산 증식 등을 축적해 나가고 있습니다.